사람은 누구나 평생 숨기고 싶은 비밀 하나쯤은 안고 살아간다. 나는 그 비밀이 죽을 때까지 묻힐 거라 믿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도 내 아들의 여자친구로. 내 이름은 박정우. 62이다. 남들이 보기엔 꽤 괜찮은 인생이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고 아내와는 35년을 함께 살았다. 아들 하나.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가끔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말했다. 야, 정우야. 넌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예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신문을 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래, 내가 좋으면 됐다. 하지만 아내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첫인상 중요해요. 괜히 무뚝뚝하게 있지 말고 좀 웃어요. 나는 피식 웃었다. 웃음이라. 나는 오래전부터 진심으로 웃어본 기억이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아내가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밝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그저 형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현관에 서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익숙한 눈, 익숙한 입술, 그리고 나를 닮은 얼굴.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그 아이는 이미 내 인생에서 지워졌으니까.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서윤이에요. 서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이상한 눈으로.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순간 확신했다. 도망칠 수 없다. 과거가 나를 찾아왔다. 29살이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다. 미친 듯이. 그 여자의 이름은 지연이었다. 우리는 가난했다. 하지만 뜨겁게 사랑했다. 문제는 아이였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야, 나 임신했어.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다. 당시 나는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다. 아이, 책임, 결혼, 모든 것이 두려웠다. 나는 결국 비겁한 선택을 했다. 지연아, 지금은 아니야. 그녀의 눈이 무너졌다. 그럼 언제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연은 내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혼자 나을게.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도망쳤다. 회사 발령을 핑계로 연락처를 바꿨다. 그렇게 그 아이를 버렸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서윤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차를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 혹시 전에 뵌 적 없으시죠?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럴 리가. 하지만 확신했다. 저 눈빛, 지연과 똑같아. 나는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서윤이 돌아간 뒤 아내가 말했다. 참아내더라. 집안도 괜찮고. 나는 겨우 물었다.
부모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없었다더라. 그 말이 망치처럼 머리를 내려쳤다. 숨이 막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다. 살아서도 갈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설마 정말 그 아이일까?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확신은 점점 짙어졌다. 서윤의 웃는 모습, 고개를 끄덕이는 습관, 차를 마실 때 컵을 양손으로 잡는 버릇까지 모두 지연과 닮아 있었다. 나는 결국 아들에게 물었다. 여자친구 어머니는 뭐 하시냐?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작은 식당 하세요. 혼자 저 키우느라 엄청 고생하셨대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혼자 키웠다. 그 말은 곧 남자가 없었다는 뜻이었다. 아버지, 그래.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묻는 순간 진실이 튀어나올 것 같았으니까. 며칠 뒤였다. 퇴근 후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다음 달에 상견례 하려고 해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상견례. 양가 부모가 만나는 자리. 만약 그 여자가 지연이라면? 나는 물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벌써 그렇게 됐냐? 저 나이 33이에요. 아들은 웃었다. 그 웃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었다. 나는 그 아이를 버렸고 지금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다. 참 우스운 인생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결국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나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설령 그 끝이 파멸이라 해도. 며칠 뒤 나는 혼자 서윤이 말했던 식당 앞으로 갔다. 간판은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고 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지연은 꽃을 좋아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이 떨렸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을 열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시간이 멈췄다. 정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지연이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한참을 바라봤다. 30년. 그 긴 시간이 단숨에 사라졌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늙었네. 나는 겨우 말했다. 너는 그대로다. 거짓말이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도 분명히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눈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차분하고 단단한 눈. 그 눈이 나를 향했다. 왜 왔어?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물었다. 서윤이.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 아이네 아들 여자친구야.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연이 천천히 말했다. 알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알고 있었어? 처음 인사 갔다 온 날 바로 알았어. 그럼 왜 아무 말도?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먼저 말할 줄 알았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타들어갔다. 마침내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을 꺼냈다. 서윤이. 입술이 떨렸다. 내 딸이냐? 지연은 나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 내 아들과 내 딸이.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지연이 낮게 말했다.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했다. 왜? 서윤이는 몰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모른다고? 내가 누군지. 심장이 요동쳤다. 끝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아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미 망쳤어.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30년 전에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 불빛이 번져 보였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과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돌아온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마침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나는 멈춰섰다. 아들은 환하게 웃었다. 서윤이 부모님도 상견례에 기대하신대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생각했다.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아들이 나를 평생 증오하게 되더라도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눈만 감으면 아들과 서윤이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상상 끝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따라왔다. 그들은 남매다.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막아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식사 자리였다. 아내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상견례 날짜 빨리 잡아야겠어요. 예식장은 미리 알아봐야 하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금속이 그릇에 부딪히며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그 결혼 안 된다. 정적이 흘렀다. 아들이 눈을 찌푸렸다. 갑자기 왜요? 나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꺼냈다. 그의 뭔가 마음에 걸린다. 뭐가요? 그냥 느낌이 안 좋아. 아들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느낌이래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저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사랑. 나는 그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혹시 재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뭐? 서윤이 집이 부자가 아니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이유를 말해보세요. 말할 수 없었다. 절대로.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직 때가 아니다. 아들의 눈이 서서히 식어갔다. 실망이에요. 그날 이후 아들은 나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집 안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지연을 찾아갔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결혼 막으려고 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말하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 지금 아니면 더 늦어. 서윤이 무너져. 그럼 그대로 결혼시키자는 거냐? 내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붙잡았다. 그 아이 겨우 여기까지 왔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남매야.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부탁이야 조금만 시간을 줘.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는 더 커진다는 걸. 그날 밤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서윤이었다. 아들이 데려온 모양이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내 앞에 앉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때문에 결혼 반대하신다고 들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 녀석? 결국 말했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혹시 제가 부족해서인가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내 딸이었다. 30년을 모르고 살아온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너 때문이 아니다. 그럼 이유를 알려주세요. 말할 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진실을 억지로 삼켰다. 그때였다. 서윤이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저 아버님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왜 그런 눈으로 절 보세요? 손끝이 떨렸다.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오늘은 돌아가라. 아버님, 부탁이다. 내 목소리는 거의 무너져 있었다. 서유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녀의 표정에는 분명히 상처가 담겨 있었다. 문이 닫히자 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이제 선택해야 했다. 진실을 말하고 모두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숨길 것인가?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내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었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죠? 심장이 세게 뛰었다. 아내가 한 걸음 다가왔다. 서윤이 처음 봤을 때 당신 얼굴. 침묵. 그리고 아내가 낮게 물었다. 혹시 아는 아이예요?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혹시 아는 아이예요? 아내의 질문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해왔다. 하지만 막상 닥치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야. 겨우 내뱉은 한마디였다. 아내는 나를 한참 바라봤다. 35년을 함께 산 여자였다. 내가 거짓말을 할 때의 표정을 모를 리 없었다. 당신 거짓말 못하는 거 알죠?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피곤해서 그래.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했다. 의심이 시작됐다. 그리고 의심은 언젠가 반드시 진실에 닿는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에도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만 반복했다. 말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아니면 무덤까지 가져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는 것. 며칠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서윤이 어머니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 상견례 전에 인사도 할 겸.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나는 급하게 말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아내의 눈이 가늘어졌다. 왜 그렇게 막아요? 그냥. 그녀가 낮게 말했다. 정우 씨.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다. 아내가 진지할 때만 내 이름을 불렀다. 당신 혹시 과거에 나한테 숨긴 거 있어요? 숨이 멎었다.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30년 전 결혼을 앞두고 아내가 물었었다. 정우 씨, 나한테 숨기는 거 없죠? 그때도 나는 말했다. 없어. 그리고 지금 똑같은 거짓말을 하려 하고 있었다. 없어.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침묵이 차라리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며칠 후였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이상했다. 창백했다. 여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오늘 서윤이 어머니 만났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왜? 우연히. 하지만 직감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다. 그 여자 당신 이름 듣고 컵을 떨어뜨리더라.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연, 그녀도 놀랐겠지. 아내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설명해 줄래요?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아내가 천천히 말했다. 그 여자가 그러더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정우 씨 아직도 거짓말하며 살아요? 라고. 세상이 무너졌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긴 침묵 끝에 나는 말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설마. 나는 고개를 숙였다.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야. 아내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서윤이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을 꺼냈다. 내 딸이다. 정적? 완전한 침묵.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아내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렸다. 뭐? 30년 전에 버렸다. 찰싹?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아내가 처음으로 나를 때렸다. 당신이 사람이야. 그 외침이 집안에 울려 퍼졌다. 어떻게 그런 일을 숨기고 나랑 살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격이 없었다. 아내가 울부짖듯 말했다. 우리 아들이 자기 친동생이랑 결혼할 뻔했다고.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그리고 가장 두려운 말을 했다. 이 결혼 내가 막을 거야.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금 당장 말해야 해. 안 돼. 왜 안 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이 날 평생 증오할 거다. 아내가 차갑게 말했다. 증오받아야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모든 대가는 내가 치러야 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다. 지금 말할 것인가? 아니면 또 숨길 것인가? 아내가 나를 노려보며 속삭였다. 당신이 말해.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다. 분위기 왜 이래요?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할 말이 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뭔데요, 그렇게 심각하게?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서윤이 말이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나는 겨우 말했다. 그 아이는